네, 안녕하세요. 배현디 박신평 PD입니다. 오늘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시간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쉽게 관가하는 부위의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노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를 생각하시면 보통 목이나 무릎, 허리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발 건강입니다. 발이 불편하면 일상생활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오늘 발 분야의 전문가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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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칭, 타칭, 발건강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 김범수입니다. 유튜브 채널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발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100세 시대 두발혁명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발 건강 전도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다 저에게 오세요. 이게 아니고요. 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발 건강은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은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십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발 아프신 분들만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정말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이 발의 소중함, 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미리미리 지켜서 그래서 병원에 오시지 말라고 제가 그 발 건강을 관리하는 비법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그 중에 아주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발 건강에 대해서는 되게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저번에 방송 내용을 보다가 발 유병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그럼요. 되게 일찍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노년에 되게 유병률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발이 생각보다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부위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섭외를 드렸는데요. 저번에 다루었던 내용 중 좀 핵심적인 내용 강의로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 함께 배워보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 건강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좀 어떤 일이 생기나요? PD님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은 젊으신가 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동안 네. 지금까지 발이 아팠던 적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아직 발이 아프다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뭐 발을 삐끗한다든지 뭐 그런 적도 없었어요? 한 몇 번 했었는데 제가 사실 좀 20대 중반에 넘어가면서 야외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니까 다칠 일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러셨구나. 네. 네. 그 젊은 분들은 보통 이렇게 운동하다가 발을 삐끗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또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쁜 구두 신다가 발가락이 좀 이렇게 삐뚤어진다든지 뭐 굳은 살이 박인다든지 뭐 이런 질환들이 많은데요. 네. 우리가 발을 한번 다쳐보면 우리 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발목 삐끗하신 분들 보면은 막 발이 퉁퉁 붓고 막 아프고 그래서 디딜 수가 없거든요. 심하게 삐끗하면은 멍도 며칠 동안 빠지지 않고 막 목발하고 기부스하고 막 그렇게 돼요. 저도 공감 가는 게 한 번 삐끗했는데 복숭아뼈가 안 보일 정도로 한 번 부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때가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요. 네. 정말 불편했거든요. 그 일상생활이. 며칠 동안은 어떠셨어요?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고. 신발도 신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네. 그냥 뭐 밖에 나가서 활동은 전혀 못 하고요. 맞습니다. 그냥 누워서 그냥 다리만 올려놓고 며칠 동안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발은 손이 아프면요. 손이 어디가 다치면 여기 싸매고서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발이 아프면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운동도 할 수 없고 사회활동 할 수도 없고 친구 뭐 약속 있는 거 다 취소해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발은 우리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이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도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사회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기분도 좀 우울해지고 그게 빨리 나으면 다행인데 오랫동안 잘 낫지 않으면 이게 점점 마음도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이게 점점 악순환이 돼요. 좀 돌아다녀야 이제 좀 기분도 좋아지고 정신 건강도 좋아지는데 네. 그런 걸 아예 못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발 건강은 네. 정말 전신 건강의 뿌리이고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딱 뿌리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요. 딱 아래에. 네. 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인사 주고 계신데
보시다가 좀 발목이나 발에 건강에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내용 이어가 볼 텐데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젊으신 것 같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좀 노년기에 갈수록 발 문제도 더 많이 생기고 발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그렇죠. 의미일 텐데요. 네. 왜 더 노년기로 갈수록 발 건강이 중요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왜 노년기로 갈수록 발 건강이 중요하냐? 네. 왜냐하면 발도 늙습니다. 발도 늙어요. 발에 노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네. 그죠? 우리 몸이 다 마찬가지로 시력도 나빠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그렇죠. 주름살도 생기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발이 점점 노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발의 노화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저도, 우리 PD님도,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도 누구나 발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발의 노화 현상,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은 이게 쉽게 낫지를 않아요. 병원 가서 뭐 몇 번 치료하고 주사 맞고 뭐 수술하고 해서 낫는 병도 있죠. 근데 이 발의 노화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괴로운 증상들은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대체가 불가능하고 또 새로운 발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예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위가 바로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사실 어르신분들이 많이 좀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침대에 질병이 생겨서 침대에 누워만 계시다가 더 허약해지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네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병 걸려서 더 허약해지시고 다른 질환도 더 악화되고 그럼요. 이게 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발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발에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발을 전문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에 제 동료들도 야, 발 환자 얼마 있지도 않는데 뭐 그 밥 먹고 살 수나 있겠냐 뭐 그러면서 말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발은 굉장히 뼈도 많고요. 뼈의 개수가 26개가 있거든요. 진짜 많네요. 손하고 거의 비슷해요. 33개의 관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대표적인 거는 가장 많이들 고통받고 계신 게 이게 이제 발이라고 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발이요? 발 뒤꿈치 아픈 통증의 원인, 네. 족저, 근막염. 많이 네. 들어봤습니다. 이거. 아주 흔하죠. 뭐 네. 이거 안 걸려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나이 들다 보면 누구나 다 발 뒤꿈치 아플 때가 있어요. 많이 걷다 보면. 네. 발 뒤꿈치가 아픈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족저 근막염이고요. 그러면 앞꿈치 통증, 앞꿈치가 아픈 거의 가장 흔한 원인은 모릅니다. 어르신들, 시청자분들은 많이 아실 네. 거예요. 지간신경종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간,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이 마치 종양처럼 퉁퉁 부어서 커져서 찌릿찌릿하고 아픈 증상을 야기하는 게 지간신경종이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냥 발의 노화 현상을 로 인한 증상을 야기하는 게 가장 흔한 게 지방패드 위축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지방패드 위축 네. 증후군요. 발바닥이 얇아지는 겁니다. 아. 네, 발바닥에는요 원래 우리 이 손에도 이렇게 만져보세요. 네, 여기. 네, 볼록볼록 하잖아요. 네. 발바닥도 이렇게 원래는 지방 패드가 1cm 이상 빵빵하게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이 두껍게 있어야 돼요. 네.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렇죠. 네. 뒤꿈치, 앞꿈치 전체적으로 피하 지방이 굉장히 두껍게 있는데 얘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져요. 우리가 이마에 주름살 생기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예요. 피하 지방이 쪼그러들면서 이게 쪼글쪼글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바닥도 이 피하 지방이 쪼그러들면서 점점 얇아지는 건데 이거는 우리 발에서 아주 중요한 충격 흡수의 역할을 원래는 해요. 네.
근데 이 충격 흡수하는 쿠션이 다 쭈그러드니까 충격 흡수가 안 되죠.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발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 빠르게 안 좋아지는 거네요. 그럼요. 아. 그럼 걸을 때마다 충격이 쿵쿵쿵쿵 위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플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 지방식 패드 위축 증후군은. 네. 아, 근데 그냥 아픈 게 다가 아니라요. 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구조들이 이제 보호를 못 받게 돼요. 네. 쿠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원래는 발바닥 밑으로 가는 신경이 있어요. 감각신경. 네. 있겠죠. 다 그렇죠. 이런데 다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이 있잖아요. 발바닥에도 감각 간질간질하고 뭐 이런 거 다 느끼게 해주는 신경들이 있는데 그 신경들이 원래는 그 지방 패드, 두툼한 지방 패드에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보호막이 다 없어졌네요. 신경으로 충격이 바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 우리가 걸을 때마다 이 신경을 짓밟고 짓이기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그 신경이 배겨나겠어요? 그쵸. 그 신경이 닳고 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손상을 당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감각이 전달이 되지 않고 네. 그러면 이상한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시큰거리고 화끈화끈하고 막 때로는 감각이 점점 먹먹해져요. 신경이 죽으니까 감각이 둔해지고 남의 살 같고 뭐 밀가루 반죽이 붙은 것 같고 그러다가 완전히 신경이 맛이 가면 이제 아예 감각을 못 느끼게 돼요. 죽어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신경이? 신경 아, 말초 네. 신경이 죽기도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 대표적인 네. 발의 노화 현상으로 인한 질환들입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질환들이 생기네요. 이 그럼요. 발에는 뭐 그냥 저도 발목 그냥 근육이 안 좋아졌다, 뼈가 안 좋아졌다 이뿐만 아니라 신경도 상하게 되고 앞꿈치, 뒤꿈치로 나뉘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댓글 봐도 뭐 족저근막염을 앓았다, 그래서 체외 충격발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네. 발의 고통을 함께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질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뭐 일부에게만 생기면 뭐 그렇게 걱정을 다 모두가 할 필요 없을 텐데 많은 사람이 생긴다면 좀 문제일 텐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나요? 이거 누구에게나 다 생깁니다. 아 정말? 네. 저도 나중에 생기나요? 그럼요. 100% 생기나요? 거의 100%다 생기죠. 거의 100%. 네. 네. 이거는 피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나이 들다 보면 또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발 한 번 안 아프고 죽을 때까지 지내시는 분 보기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요즘에 우리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수명이 길어져서 원래는 우리가 한 50년, 60년 정도 살다가 갔었는데 70년대에는 네. 최소 요즘 80년 그럼요. 사시잖아요. 우리 발에도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원래 우리 발이 100세 시대에 맞춰서 100년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60년 내외 쓰다가 가야 되는데 그 정도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이후에 오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수명이 다 했는데 그 아픈 발을 가지고 3,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이미 배터리가 다 됐는데. 그렇죠. 아, 근데 우리가 이빨이 예를 들어서 다 썩어서 뭐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빨은 갈아 끼울 수도 있잖아요. 뭐 틀리나 요새. 임플란트 응. 가능하니까요. 근데 발은 완전히 고장이 나면 대체가 불가능해요. 갈아 끼울 수도 없잖아요. 자르고 네. 새 걸로 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빨이 튼튼한 게 뭐 복중의 복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요즘은 정말 발이 건강한 게 100세 시대에는 정말 발이 건강한 게 복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뭐 100세를 살아도 뒤에 20년은 뭐 침대만 누워있으면 그럼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럼요. 뭐 그 맛있는 거 유병 먹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그 장애 기간. 장애 기간이란 게 약간 우리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네. 결국에는 대부분의 경우 요즘에는 이제 요양원에 침대 한 칸에 누워서 남의 도움 없이는 꼼짝달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지내는 기간. 그게 엄청 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일본 데이터인데요. 네. 남자의 경우는 한 8.8년인가 그렇고 8.8년. 여성의 경우는 12년인가 그래요. 그럼 네. 8.8년, 12년씩을 그냥 정말 침대에만 그렇죠. 가만히. 평균적으로 네.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그냥 누워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는 날까지 여러분 죽기 전날까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오늘 가르쳐드리는 운동 매일매일 계속 반복 재생하면서 네.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사실은 발을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년 수명의 발을 계속 61세, 그렇죠. 62세에 늘려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동차도 네. 관리 안 하고 막 타면은 뭐 10년도 못 가서 다 망가지는 경우도 타이어 많은데 망가지고 배터리 망가지고 다 나가잖아요. 엔진.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요 막 3, 40년 지난 차도 새 차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근육을 관리한다는 생각은 정말 못 해봤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발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걸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또 관리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관리가 안 될 텐데 어떤 게 이 발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노화를 가속시키나요? 그걸 좀 주의해야 할 텐데 저희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네. 어떤 분들이 발이 빨리 망가지느냐? 네.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체질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튼튼하게.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사람이 발이 빨리 망가질까요? 오래 걷는 사람, 현장직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오래 걷는 사람이요, 현장직. 네. 맞습니다. 정확했네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타이어를 어떤 자동차의 타이어가 빨리 닳아요? 주행을 많이 하는 그렇죠. 타이어. 많이 뛰는 타이어가 빨리 닳는 거예요. 네. 우리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사용이라고 하는데 overuse, 과사용. 많이 쓰면 쓸수록 그거는 빨리 닳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많이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체중이 많이 나가서 나는 똑같이 걸었지만 이 발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많은 네. 스텝 걸을 때마다 많은 무게를 짊어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발은 혹사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거운 짐을 들고 걸으셔야 되는 그렇죠. 분들이나 그런 그렇죠. 분들. 그런 과사용이 가장 발을 빨리 노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에이 무슨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발이 건강하셔서 그래요. 근데 저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진짜 10대부터 90세, 100세까지 어르신들까지 매일매일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쫙 보다 보면요. 정말 마지막에 발이 망가지면은 걷지 못하고 다른 데 다 건강한데 발이 노화돼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60대 분도 봤어요. 60대신데요. 어떤 분들은 40대부터 발바닥 아파서 다른 데 다 멀쩡한데 못 걷는 분들도 있어요. 40대인데 네. 벌써 망가져.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어보잖아요. 네. 자기 걷는 거 너무 좋아해서 많이 걸었다고 다들 그러세요. 과사용의 네. 대표분들이 그렇죠. 거죠. 걷는 거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2만 보, 3만 보 걸었다. 뭐 히말라야도 갔다 왔다. 여행 뭐 전 세계 많이 다녔다. 뭐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아유 많이 걸으셔서 그래요. 그러면 다들 인정하세요. 아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많이 다들 걷긴 했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사용이 네.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발을 아껴야 된다. 운동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혹사시키지는 말자 이거죠. 이거 조금 관련 질문인데 네. 보통 막 운동을 하려면 10,000보는 걸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좀 추천하는 하루에 요 정도 걷는 게 조금 발 안전을 위해서 네. 적당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거는 네. 만보 걷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만보 걷기는 족부 전문 정형외과 의사로서 만보 걷기는 정말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 이유는 첫째 발을 혹사시키는 거고요. 많이 걷는 거는 발과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이게 큰 운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칼로리 소모나 이런 것도 뭐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나 뭐 달리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한 거 대비 우리가 그 운동 효과가 좀 적어요. 네. 그러면서 발만 아프고. 효율이 별로 안 그렇죠. 좋은 거네요. 그래서 만보 걷기는 혹시나 여러분들 내가 맨날 매일 만보를 채워서 걸어야 되겠다 내지는 매일 1시간씩은 걸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서 걸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 목표를 조금 수정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는요, 하루에 7,000보 내외를 걸으면 우리가 걷기 운동을 통해서 걸을 수 있는 그 건강상의 이익은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근력 운동을 더 하셔야 돼요. 네. 허벅지 운동, 엉덩이 근육, 뭐 이런데 스쿼트라든지 뭐 이런 하체 근육 운동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발이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족저근막염이나 여러 가지 발의 관절염이나 뭐 무릎이 아파서 나는 못 걷는다, 많이 못 걷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걷는 거는 생활 속에 걸어지는 만큼만 걸으세요. 그래도 하루에 한 3,000~4,000보 정도 그쵸. 걷게 되거든요. 네. 걷는 것은 그냥 이동의 수단인 거고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이 조금 되기는 하지만 큰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생활 속에 걸어지는 것만큼만 하시고, 이제 내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뭐 좀 빠르게 걷기라든지 네. 뭐 가볍게 천천히 달리기, 요새 뭐 슬로우 조깅이라는 것도 유행을 하는데 네. 천천히 뛰는 것도 괜찮고요. 실내 자전거 탄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실 요즘 그 어르신들 사이에서 걷기 운동이라는 게 좀 되게 큰 키워드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걷기 운동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7,000보 정도가 하고 나머지는 근력 운동으로 하시는 게 네, 발이 건강하면 네. 7,000보 정도가 적당하고 네. 발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2~3,000보 정도만 걸으셔도 됩니다. 평소에 다른 일상생활 운동. 할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안나님이 디스크 환자라서 매일 걷기 하시는데 7,000보 정도 걷는데 괜찮다 물어보셨는데 7,000보 정도까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허리 건강에는 또 도움이 되죠. 걸을 때는 근데 허리를 좀 이렇게 배를 집어넣고 네. 엉덩이에 힘을 빡 주고 걷는 게 허리에는 좋습니다. 좋은 자세로 걷는 네, 게 그렇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안 좋아지고 어떤 좀 질환들이 생긴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저희가 배워볼 게 오늘 운동이잖아요. 네네. 운동으로 이런 질환들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까요? 효과가 정말 있나요? 효과가 있냐고요?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의 네.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네.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네.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 발표한 세상 시작한 게 한 3년 조금 됐는데, 병원에 여러분들 발이 아프다고 병원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런저런 치료들을 주로 이제 하게 돼요. 네. 뭐 물리 치료를 한다든지 주사나 약물 치료나 뭐 이런저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발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운동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운동 치료는 꼭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꼭 도수 치료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법들을 스스로 하시면은 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발 질환들은 예방도 할 수 있고요. 아프신 분들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많은 경우에 발 질환의 원인이 네.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서, 발 스트레칭을 하지 네. 않아서. 종아리와 발을 스트레칭을 잘 하지 않고 살아서 여러 가지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스트레칭이 가장 기본이에요. 스트레칭만 잘하면은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신기할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스트레칭은 어려운 운동들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힘을 엄청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잘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저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이 스트레칭 잘 안 하게 돼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발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아까 첫 번째 그 과사용이라 그랬죠. 많이 네.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그 스트레칭을 잘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몸이 조금씩 뻣뻣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뻣뻣한 채로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많이 걷고 하다 보면은 뻣뻣한 힘줄과 근육과 인대는 말랑말랑한 거에 비해서 더 쉽게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걸어도. 경직돼 있으면 더 다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잘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과사용, 두 번째 스트레칭 안 하고 살아서, 네. 그 다음에 발의 노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세 번째 이유는 발의 근육이 약해져서입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네.
요즘에 여러분들 그 건강 100세 시대 뭐 그러면서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죠. 네. 근데 발에도 발 건강의 중심은 사실 발에 근육이 있어요. 발 근육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네. 발을 전문으로 하는 저 같은 족부 전문 정형외과 의사도요. 발에 우리가 뼈나 관절, 인대, 힘줄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렇죠. 근육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운동해야 되는 거지 의사가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근육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발 건강의 핵심은 바로 이 발의 근육, 우리가 풋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몸의 전신의 중심인 코어 근육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발에도 발의 중심 풋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음. 발 건강에서 풋코어가 정말 중요하다. 네, 네. 아. 근데 이 발에 있는 풋코어 근육, 발의 내재근이 하는 역할은요.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아, 우리 장난치듯이 이렇게 그죠? 스트레칭 하듯이. 벌리고 오므리고, 구부리고 펴고, 발가락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네. 발가락으로 쥐고 꼬집고 뭐 이런 동작들을 하는 거예요. 오. 원숭이는요. 이렇게 나무를 쥐잖아요. 발로도 이렇게 나뭇가지를 쥐거든요. 거꾸로 매달리기도 그럼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숭이는 발 근육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걸어도 걷는다고 이 발 근육이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네. 걸을 때는 주로 우리가 이 다리의 큰 근육 위주로 사용을 하고 이 발가락을 우리가 신발 안에서 이렇게 발가락을 벌리고 꼼지락거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걷는다고 해서 발 근육이 잘 운동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헬스장 가서 이런 운동은 해도 아무도 발 근육은 안 하다 보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근육은 운동하지 않으면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이 아프신 분들 발을 보면 발의 근육이 깡 말라서 발에 아까 지방도 다 빠져서 발바닥이 얇아져 있다고 패드도 했는데 없고. 네. 그 속에 있는 근육도 깡 말라서 그냥 발이 이 뼈다구밖에 안 남은 굉장히 앙상해 보이는 그런 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다치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할 때마다. 네. 정말 운동이 중요. 또 방금 딱 생각한 게 헬스장 가서 아무도 발 근육 운동 안 하고 뭐 이런 꼬집기 뭐 펴기 이런 것도 네. 사실 멀리 있는 거 떨어진 거 끌어올 때만 하지 그 발 근육을 써본 적이 전 한 번도 없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네. 발 근육 운동을 하려고 꼭 헬스장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배우는 방법으로 그냥 지금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TV 보실 때, 시청하실 때, 뭐 앉아 계실 때 틈틈이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면은 되는 거라서 이거는 비싼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발이 부드러워지고 네. 스트레칭을 많이 하니까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근육 운동을 하니까 발바닥 근육이 빵빵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발 건강을 관리하는 비법이에요. 발도 그렇게 뼈다귀처럼 앙상해지지도 않고 그렇죠. 예쁘게 유지할 수도 네, 있고 잘 네. 걸을 수도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네, 좋은 것만 있네요. 그럼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운동들이 있는데 네, 그 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운동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말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발이 아니라 네. 여기가 발이라고 치면 네. 발 위에 종아리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요 종아리. 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 아. 이렇게 발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뻣뻣한 거,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우리가 타이트하다고 하거든요. 약간 뻣뻣하고 짧다, 단축돼 있다.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걸을 때 여기서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여기 발이라고 치면 네. 이렇게 걸을 때 구르기 동작을 하려면요, 이 종아리가 쫙 늘어나 줘야 돼요. 종아리가 놔줘야 발이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쪽 발의 뒤꿈치, 앞꿈치에 압력이 저하되고 편안하게 발 구르기가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종아리가 꽉 잡고 안 놔줘요. 여기서 꽉 잡고 안 놔주면 발이 위로 젖혀지지가 않아요. 움직이가 자연스럽게 안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걸어야 되는데 이 발목이 위로 꺾어지지가 않으면 강제로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뒤꿈치, 앞꿈치에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뿐만 아니라 지간신경종, 그리고 발이 이렇게 퍼지는, 볼이 넓어지면서 삐뚤어지는 무지외반증, 발가락 사이 신경 아프신 분들, 발바닥이 시리고 저리고 화끈거리시는 여러 가지 말초 신경병증 있으신 분들, 평발이 진행되는 분들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발이 아프신 분들은 종아리 스트레칭부터 하는 게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종아리 다음에 발바닥 스트레칭입니다.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과 그 풋코어 근육들을 쭉쭉 우리가 늘려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면은 발이 많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발 근육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종아리에 있는 종아리 근육들이요, 다 발로 가서 발을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한 세트군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우리가 균형도 잘 잡고 넘어지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거라서 발목 강화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풋코어 강화 운동해서 발가락에 있는 그런 잔 근육들, 우리가 평소에 생활 속에 잘 하지 않는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그 발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오늘 몇 가지 종아리 스트레칭, 발바닥 스트레칭, 그리고 풋코어 강화 운동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좀 해볼 텐데 네. 제 못생긴 맨발이 나오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털이 있어가지고 발에 한번 이동해서 직접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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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먼저 먼저 저도 여기 올라가서 네, 함께 여기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여기서 화면 보일 수 있는데 네, 네, 제가 네. 이렇게 맨발로 그러니까 운동을 배워보기에 왔습니다. 네네. 첫 번째 운동 먼저 알려주시죠. 네. 종아리하고 아킬레스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벽 미는 운동이죠. 여기 벽이 있으니까 제가 뒷모습이지만 죄송하지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벽을 대고 한 발을 뒤로 하고 한 발을 앞으로 한 다음에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네.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앞으로 쭉 미는 거예요. 무릎을 편 상태로 쭉 상체를 쭉 오, 종아리가 굉장히 시원하게 여기가 당기거든요. 딱 늘어난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한 15초, 20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좋고요. 또 계단이나 발판 같은 것에서 이렇게 종아리를 천천히 내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제가 여기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발만 보여드리면 되니까, 네. 요게 계단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자, 두 발로 동시에 까치발을 쫙 들어주세요. 네. 그 상태에서 한 발을 떼고 천천히 온몸의 체중이 왜냐하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때, 하나 올라가시면서 그렇죠. 계속 네. 하고 계신 거죠.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저는 항상 앞꿈치로 서서 이렇게 하고 힘을 빼고 있어요. 그러면 종아리가 굉장히 스트레칭이 되면서 시원하고 걸을 때 여러분 우리 피로도 순간적으로 많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종아리 스트레칭 네. 운동이고요. 또 하나 제가 아주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리면 요 수건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제가 누워도 되나요? 그럼 여기 네네. 청소해놨습니다. 나오나요? 네. 제가 잠깐 여기 비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누워서 지금 수건 하나 갖고 오세요. 수건 하나 가져오셔서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부터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요. 수건을 발 앞꿈치에다가 이렇게 걸어 보세요. 네. 발 앞꿈치 밑에다가 걸고, 자, 이렇게 손으로 당기면서 쭉 뒤꿈치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무릎을 쫙 펴면서 뒤꿈치를 쭉 높이 올려주세요. 저 지금 굉장히 많이 당기거든요. 이 뒤쪽이 당기는 건가요? 엄청 당깁니다. 네. 네, 네. 굉장히 당깁니다. 네. 네. 엄청 당길 것 같아요. 네. 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네.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 허리 아프신 분들은 다리를 높이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은 약간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피디님 한번 저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엄청 당길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저가 좀 유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요거를 이렇게 걸어서 네. 이렇게 걸어서 그렇죠. 쭉 무릎을 끝까지 펴세요. 그렇죠. 오. 그렇게 하고 10초 버티기. 이게 오금부터 저기 발 뒤꿈치까지 느낌이 다 오는데. 네, 네. 10초 지났죠? 아직이요. 네. 네, 굉장히 당기죠. 근데 네. 정말로 네. 그냥 여기만 어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느낌이 오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수시로 하시면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하셔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TV 보실 네. 때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민망하지만, 네, 이렇게 하고 TV 보실 때 한 10초, 15초 하고 또 발 바꿔서. 뻗어나가는 느낌? 네, 네, 네. 그런 느낌이 엄청 세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종아리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디님도 의자를 하나 가져올까요? 네. 제가 보고 제가 네네. 한번 하고 계시면 제가 네네. 의자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발바닥 스트레칭으로 갈 건데요. 옆에서 있습니다. 족저근막 스트레칭입니다. 네. 족저근막염이 있는데 혹시 아직도 이 스트레칭을 제대로 해보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은 오늘 아주 좋은 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병원 가시기 전에 꼭 이것부터 해보세요. 네. 자, 한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발을 한번 바꿔서 네. 해보시면 이렇게요? 네네네. 네. 보여주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한 손으로는 뒤꿈치를 밀어내고요. 이렇게 밀어요? 네. 다른 손으로는 이 발가락 관절을 말아주면서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좀 느끼시고요. 제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인데요. 시원하죠? 이 운동을 처음 해보니까 여기를 스트레칭 해본다고 생각을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시원해요. 자, 시원한 걸 네. 느끼시고요. 만져보시면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힘줄 같은 게 빡빡 올라와 그렇죠. 있어요. 빳빳한 힘줄. 그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네, 이 족저근막이 너무 팽팽하고 뻣뻣하면 이게 걸을 때 쉽게 손상을 입어요. 네. 이게 너무 뻣뻣한 상태로 우리가 걸으니까 얘가 조금 미세하게 조금씩 파열되고 출혈되고 염증 생기고 붓고 아픈 게 그게 바로 족저근막염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손상이 안 되려면 얘가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네. 이 족저근막을 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두 번째 손가락 옆면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쭉쭉 밀어주는 거예요. 오. 쭉쭉 뒤꿈치에서부터 앞꿈치까지 네. 쭉쭉 압을 가하면서 약간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프시더라도 참으면서 해보세요. 느껴지는 게 만지면 그냥 평평한 단면이 아니라 이 가운데 바이올린 현같이 맞아요. 팽팽히 늘어난 맞아요. 뭔가가 느껴집니다. 네, 네. 그거를 네. 눌러서 밀어서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네. 얘를 처음 만져봐요. 네. 이 족저근막을 처음 네. 신기하네요. 이거는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족저근막이 부드러운 분들은요, 이거 한다고 안 아픕니다. 만약에 지금 따라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하니까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팽팽한 거예요. 약간 아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세요? 오랜만에 처음 네. 만져봐서 그런가? 그럼 PD님도 약간 네. 뻣뻣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맡에
걸터 앉아서 걸어서 화장실 가기 전에 네. 이거라도 몇 번 하고서 걸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저희 뭐 TV 볼 때는 이러고 많이 있잖아요. 네네. 한쪽 다리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그렇죠. 해주면 되는 거죠. TV 보실 때나 어디 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실 때, 쉬실 때, 뭐 짬 날 때마다 네. 그리고 특히나 걷기 운동하기 전에 많이 걷기 전에는 이런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한 것 중에 족저근막뿐만 아니라 약간 더 이 안쪽 깊숙한 부위에, 그러니까 약간 말랑말랑한 부위. 족저근막 위쪽인가요? 그렇죠. 네. 족저근막보다 여기보다 약간 위. 그렇죠. 네. 족저근막보다 여기면 여기. 더 깊은 부위에 그 풋코어 근육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풋코어 근육도 이렇게 아불가에서 지압하듯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좀 시원하네요. 네, 네. 이 가끔씩요, 여러분, 이 발 안 쓰던 근육을 좀 이렇게 움직이려 그러면 발바닥에 쥐나는 경우 있어요. 맞습니다. 발바닥이 쥐나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이 풋코어 근육이 잘 안 쓰는 근육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저근막보다 깊은 부위에 있는 이 내재근 근육을 쭉쭉 마사지하듯이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종아리와 발바닥 스트레칭을 배워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발가락 스트레칭을 좀 해볼까요? 발바닥에. 예, 발가락하고 발가락. 깍지를 끼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내 손하고 발가락 네. 사이사이에 깍지가 다 들어가시나요? 들어왔습니다. 이야, 우리 PD님은 그래도 아직 말랑말랑하신 그런 거예요. 거예요? 네. 이 발에 변형이 있거나 좀 네. 발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 깍지 끼기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이거 할 때 굉장히 아프실 수 있어요. 벌어지지가 않아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깍지를 깊게 끼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네, 빙글빙글. 네. 아니 그 발을 클로즈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이런 적이 이렇게 처음이어서. 또 반대로도 돌려주시고. 네. 어우, 잘하시네요. 식사 시간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발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네. 발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요 중간을 잡고 네. 이 아. 앞꿈치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오, 느낌이 네. 확 다르네요. 네, 다르죠. 네. 이 발가락에 있는 이 자잘한 근육들을 작은 관절들을 다 풀어주는 겁니다. 네, 무죄반증이 있으신 분들, 지간신경염 있으신 분들,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변형이 있으신 분들 다 좋습니다. 되게 이 작은 뼈 하나들이 다 네.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발가락도요, 이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면요, 발가락이 이렇게 말려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 발가락을 곧게 쫙 펴서 누르는 것도 코어 근육이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신 분들은 이거 못 하세요. 이렇게 펴보세요. 그러면 발가락이 그냥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안 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만두면 이게 완전히 굳어버려요. 발가락이 구부러진 채로 아예 굳으면 안 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술할 때 칼로 이걸 다 끊어서 이렇게 쫙쫙 펴서 핀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네, 발가락 마디도 하나하나 우리 손가락 이렇게 펴듯이 스트레칭 이렇게 하잖아요. 손가락 스트레칭 하듯이 발도 하나하나 이렇게 쫙쫙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 안 해보셨죠? 네. 처음 해봤습니다. 네.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에도 도움되고 발가락이 말랑말랑해지니까 다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근육 운동을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근육 운동. 자, 풋코어 운동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발가락을 제일 쉬운 거는 수건을 이용해서, 자, 수건을 제가 이렇게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수건을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는 건데 발가락을 쫙 벌린 상태로 수건을 이렇게 꽉 쥐는 거예요. 꽉 쥐고 살짝 들어주세요. 살짝 들어서 한 5초, 10초 버티고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서는 발가락 5개, 10개를 쫙 사이사이를 벌려주세요. 사이사이가 쫙 벌어지도록.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힘을 주면서 쫙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웅크렸다가 놨다가 웅크렸다가 벌렸다가 어떤 최대 수축, 최대 이완을 계속 그렇죠. 반복하는 거네요. 그렇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 이거 잘할 자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우와. 들었다가 와, 저보다 잘하시네요. 제가 발가락이 커서 그런가 이렇게 쫙 벌렸다. 놨다가 잘하시네요. 아예 그냥 네. 이렇게 들었다가 네. 버티다가 이렇게 놔버리고. 네네. 재밌- 잘하시네요. 재밌는데요? 재능이 좋으신데요. 또 이렇게 세로로 놓고 네. 또 이렇게 이번에는 어떻게? 네. 이렇게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해서 끌어와 보세요. 아, 네. 끝까지. 네. 그렇죠. 잘하십니다. 너무 재밌네. 역시 운동 전문 PD님답게 네. 운동을 잘하시네요. 재밌네요. 네. 네. 요거 게임해도 재밌겠는데 아우, 누가 빨리 잘해. 접는 네.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질 것 같아서 게임을 안 보여주세요. 하는 걸로 안 하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줬다 폈다 하는 것 자체가 발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 발가락 보이시죠? 잘 안 보이나? 이렇게 약간. 자, 이렇게 발을 네. 내려놓고요. 이번에는 발을 곧게 펴서 꽉 누르는 거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되고요. 여기 지금 구부러졌죠. 와, 이거 이거를 힘 쉽지 않은데요? 곧 저 보세요. 네. 여기 완전히 펴졌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발가락이라고 하면 네. 이 발가락의 요 아랫면, 마디의 아랫면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이 발가락의 아랫부분이 배면이 꾹 눌리면서 지금 맞나요? 여기를 더 누르셔야 돼요. 아니 힘을 못 줄, 어떻게 줄 줄 모르겠는데요? 자꾸 하다 보면 돼요. 네. 네, 저쪽은 좀 되려고 아 하는 것 그래요? 같은데. 네. 네. 처음 해봐요, 진짜. 이게 발가락을 곧게 펴는 근육이 여기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근육들이 그동안 우리가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이 힘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돼요. 혹시 뒤꿈치가 자꾸 들리려고 그러는데 붙은 상태에서 해야 되나요? 이 처음에는 이게 분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도가 트면 네. 고수가 되면은 발가락만 이게 발이 편안한 종아리 편한 상태에서 이게 발가락만 이렇게 붙어 움직일 수가 있으면서 있습니다. 네. 뒤꿈치도 평안하세요. 편안하게 네. 발 편한 세상. 그러니까 저는 이 근육을 쓰려는 게 아니라 네. 이걸 발을 눌러서 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안 되고 네. 네, 편안하게 놓고 발가락 힘으로만 딱 하시는 거. 이 발가락 힘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접지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또 운동할 때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발가락의 힘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악력, 네. 손으로 쥐는 힘이 좋다고 하듯이 발이 바닥을 쥐는 힘이 있어요. 발가락이 우리가 바닥을 어떻게 움켜쥘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발의 힘으로 딱 버티고 있어야 그게 우리 몸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발에 힘이 없으면요, 이 풋코어가 망가지시는 분, 발이 이렇게 말려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려 있으신 분들은요, 발가락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발을 이게 땅을 딱 디디고 딱 잘 그렇죠. 버티고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곧게 펴서 누르는 것도 운동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이것도 좋은 운동이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해보세요. 네. 이렇게? 10개를 꾹 누른 상태에서 엄지만 번쩍 들어주세요. 이거는 진짜 어떤 근육을 써야 할지 감도 안 오는데요? 엄지 올려. 진짜, 엄지 올려. 진짜 못하겠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까는 잘하시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시 네. 해볼게요. 자, 엄지를 들려고 하는 것보다 두 네.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누르는 데 집중을 하시면서 네. 누르면서 엄지를 드는 거예요. 누르면서 엄지를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습해 볼게요. 다음 네, 몇 달 뒤에 한 번 더 네. 나왔어요. 제 환자분들이나 네. 제 그 댓글에 보면은 네. 교수님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자꾸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잘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한테 와서 막 잘 안 됐는데 잘 된다고 이제 막 보여주시는, 자랑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안 되시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근데 그만큼 내가 그동안 내 발의 근육을 많이 안 썼구나, 얘가 이만큼 퇴화되어 있고 약해져 있구나라는 증거니까 네. 무시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면은
조금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아, 바라고요. 진짜 시청자분도 정말 보시면 마시고 한 번만 해보세요. 어떻게 근육을 써야 될지 감이 약간 네.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괜찮나요? 네. 조금 더 해도 네, 되나요? 마지막 운동만 네,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엄지 1등 했다가 이번에는 엄지 누르면서 나머지를 들어보세요. 엄지 누르고 나머지를 벌리면서 들고 엄지 올렸다가 엄지 내리면서 나머지 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연습해 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네. 네. 네. 여기서 조금 더 되시는 분들은요. 네. 발가락을 올리고 벌리고 벌리고 새끼발가락 내리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쫙 곧게 편 상태로 쫙 뻗으세요. 그러면서 5초 버티기. 네, 저도 자주 안 하면은 이 발가락이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근데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딱 네. 힘이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되죠. 제가 딱 네. 느낌이 뭐냐면 손가락을 막 네.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네네. 못 하잖아요. 처음에 네, 하면 네. 하다 보니까 되는 네. 건데 딱 그 느낌인 게 어떻게 해야 이게 될지를 너무 어렵네요. 안 해보다 보니까. 제가 다음에 네. 뵐 때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해보세요. 네, 그냥 아예 그냥 네. 각자 5개가 따로 막 춤추듯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운동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있어서 네네. 정말 많은 좋은 운동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다 못 네. 듣고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다시 네, 네. 이동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쪽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 한 가지만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밑으로 한 번만 내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아님 질문 한번 살펴보고 아까 되게 네. 김범수 교수님을 찾으신 것 같아서 네. 운동하다가 비골 상단 골절과 경비인대 손상으로 인해 고정 수술을 해놓고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목은 다른 관절보다 외상후 관절염이 잘 생긴다고 해서 좀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외상후 관절염이 안 올 확률이 높나요? 발목 골절은 무조건 외상후 관절염이 올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발목 관절은요,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관절염이 잘 안 옵니다. 원래는. 왜냐면 발목은 그만큼 걸작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명품이거든요. 관절이 작지만 그리고 이 무게를 다 받치면서 많은 일을 하지만 웬만해선 고장이 잘 안 나요. 그만큼 관절이 무릎이나 고관절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한번 다치면 다쳐서 부러지거나 했을 때는 이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은 정상으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발목은 발목 골절 후에 외상후 관절염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복숭아뼈가 안쪽, 바깥쪽 복숭아뼈 부러진 정도로는 관절염까지는 잘 안 오고요. 네. 그런 것들은 후유증 없이 그냥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고요. 지금 진아님의 경우에는 단순 발목 골절이 아니라 원위 경비인대 결합 손상이라고 그 발의 안쪽 복숭아뼈와 바깥쪽 복숭아뼈를 이어주는 인대가 파열되면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만약에 수술을 통해서 잘 정복이 되었다면, 원상복구가 잘 되었다면 관절염이 꼭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재활 운동, 발목 강화 운동 이런 거 열심히 하시면은 회복이 잘 되실 거라고 제가 믿고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까지 살펴보고 방송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좀 여러분들과 운동을 해봤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새롭고 못한 내가 이런 쪽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느낀 게 좀 처음이에요. 제가 정말 발 운동 쪽을 아예 등한시했다는 게 오늘 정말 크게 느꼈고 발 운동이 정말 해야 되고 중요한 운동이라는 것도 오늘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오늘 김범수 교수님이 알려주신 운동 하나하나 해보시면 정말 이 60년짜리 수명 발을 100년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김범수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강한 노년을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 노년은 매주 준비되니까 더 많은 운동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비욘디를 구독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